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시가 도전 3년 만에 유네스코 공예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하만 가야리 유적에서 판촉기법으로 성을 쌓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가야문화권에선 처음입니다. 대입정 시 확대 논란 속에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대응 훈련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천에서 유람선이 좌초돼 기름이 유출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진주시가 도전 3년 만에 유네스코 공예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진주시는 문화와 산업이 균형 잡힌 도시로서 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와 창의 자산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시가 유네스코 공예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진주 오광대의 덧배기춤 등 민속예술의 전승과 보급,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국제학술행사 개최 등 지난 3년여의 노력이 거둔 결실입니다. 진주의 민속예술, 공예 이런 분야에 대한 문화유산을 개성, 발전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체계를 확실하게 정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문학과 음악, 민속공예, 디자인, 영화, 미디어, 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세계 도시를 창의도시로 지정해왔습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세계 도시는 246곳. 진주시가 이번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내에선 통영과 서울, 부산 등 10개 도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진주시는 문화와 산업이 균형 잡힌 창의도시로서 자긍심과 명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나아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와 창의 자산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민속예술 공예 창의도시의 경험과 실천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공예와 민속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창의도시는 2년마다 재지정되는 만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전통예술의 산업화, 진주축제의 세계화라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오는 7일 진주성 촉성로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최근 아라가야 왕궁지로 추정되는 하만 가야리 유적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야 문화권에서는 처음 드러난 판축 기법으로 성을 쌓아 올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서 1km 남짓 떨어진 가야리 유적 발굴 조사 현장. 높이 8.5m, 폭 20m 규모의 토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이곳에서 목탄 흔적이 발견된 점을 미뤄 성벽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발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흙으로 성벽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나무 기둥과 판을 만들어 그 안에 흙을 단단히 다지고 한 층씩 쌓아 올리는 이른바 판축 기법을 썼다는 것. 가야 문화권에서는 처음 확인된 겁니다. 이 정도의 이 토성을 수축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을 동원을 하는 그런 강력한 지배 계층이 존재했다라는 그런 유적입니다. 목조 구조물 가운데 7, 8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놓여진 횡장목의 노출 흔적은 성을 치밀하게 쌓기 위한 방식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구를 이용해 흙을 다진 흔적과 성토 방법이 차이 나는 지점을 보여주는 축조 구분선은 또 다른 판촉 기법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적지에서 철도끼와 화살촉 같은 군사 유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건물지에서 아마 조금은 다르지만은 이런 군사적인 성격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내부에 왕궁이 있고 외부 쪽으로는 이런 군사적인 보호 시설물들이 있었지 않을까. 아직 왕궁을 둘러싼 구체적인 시설과 규모 등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가야리 유적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조사를 해야 할 토지의 매입이 원활해진 만큼
관련 연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일교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1도, 진주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2도, 진주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는데요. 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시고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진주 등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최대 6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6도, 함안 6도, 양산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3도, 함안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6도, 산청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화창한 날씨를 보이며 가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능 위주의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교육계 안팎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연구한 과학 과제들을 발표합니다. 또 다른 역사교실. 팀을 이루어 저마다 고려시대 주요 사건들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2025년 전면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연구학교로 지정된 이 학교에선 2년째 학생들 스스로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배우고 있습니다. 공학 분야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서 물리학 실험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강좌가 있는 인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과목 이수가 얼마든지 가능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창의력과 융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육성하는 데 이러한 고교 학점제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논란을 짚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는 기존 교육 정책은 물론 학생 중심의 고교 학점제와도 사실상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학교 현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크게 위축시킬 거란 점 때문입니다. 특히 공간 확보 등 고교 학점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만 60억 원, 내년에는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경남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나 학교 공간 재구성이나 그다음에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깜깜이 학종과 줄 세우기 정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대입제도. 정부는 이런 불신을 해소시킬 방안을 찾고 있고 곧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시 확대에 대한 논란과 우려 속에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에 교육계 안팎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각종 재난 대응 훈련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천에선 유람선이 자초돼 기름이 유출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선원과 승객 30명을 태운 유람선이 사천 신수도 앞바다에서 암초에 걸려 승객 13명이 바다에 빠진 상황이 연출됩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관제센터가 소방서와 지자체, 군부대, 민간해양구조대 등의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승객 13명이 해상 추락하고 선미기관실에 화재 발생하였으며 벙커 A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와 구조함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합니다. 해상에 빠진 승객들을 속속 구조하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긴급 이송합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뜨거워진 선박 온도를 낮추는 냉각 작업을 벌입니다.
재난수습 홍보반에서는 언론 브리핑을 인근 주민들에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기름 20톤이 유출돼 사천 해변으로 흘러 들어간 상황.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대형 방제정을 동원한 해안 방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유출된 기름이 조류와 바람을 타고 통영 먼바다까지 확산된다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까지 마치고 사고 선박을 항구로 안전하게 예인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인근 주민에게 대한 안전 문자를 상황이 수습된 이후에 보낼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재난 대응 현장 훈련도 중요하겠지만 분향소 운영과 양식장 피해 보상 등 재난 후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상남도가 대기오염 측정망을 오늘부터 18개 시군 전역에서 운영합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령, 창녕, 산청, 합천 등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던 지역도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14개 시군 27곳이던 대기오염 측정망은 18개 시군 33곳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대학교가 어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의 통합기본계획안에 대해 대학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1차 공개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경상대는 대학 통합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2차와 3차 공개토론회는 오늘과 오는 4일 열립니다. 한편 경상대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대학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학생 투표권자 비율을 기존 3.9%에서 16%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31회 거창 평화인권예술제가 오늘 저녁 7시 거창문화원에서 열립니다. 2019년 남해 군민의 날과 화전 문화제 개회식이 오늘 오전 9시부터 남해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2019 통영미술제 개막식이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통영시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남부내륙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 설명회는 오늘 오후 2시 합천군청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지역의 생산과 소비는 부진하지만 건설 수준은 증가했습니다. 동남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경남 지역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와 금속 가공업의 부진으로 1년 전보다 3.1% 감소했고 소비 수준을 보이는 대형 소매점 판매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줄어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건설 수준은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늘어 1년 전보다 1,1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3만 8천여 필지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어제 결정 공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도내 3만 8천여 필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 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오는 12월 2일까지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청군이 군민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청군 농협 한방가족호텔과 결혼식장 사용료 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신랑 신부 가운데 한 명만 산청 군민이면 사용료가 2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인 산청군 농협과 한방가족호텔의 결혼식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 자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비법정 탐방로 출입과 음주 산행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산악회와 동호회, 개인 블로그, 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 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 등이 공유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두 번째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이는 사회 혁신을 본격화하고 청년과 노인 문제 해결,
여성 권익과 가족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사회혁신추진단과 함께 사회적 경제추진단과 통합교육추진단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바꿉니다. 청년정책의 발굴과 지원 등을 위해 확대 신설한 청년정책추진단과 기존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생 고령사회정책관을 묶어 여성가족 청년국으로 격상하고 복지보건국의 노인복지과도 신설합니다.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중 도의회에 제출해 368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내년 1월 2일자로 시행됩니다. 국립경상대 고문원 도서관이 문화재청이 공모한 훈증 소독 사업에 선정돼 고문원을 전문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게 됐습니다. 경상대는 1억 2,900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공모해 전국 7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됐으며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수장고를 밀폐한 뒤 전문 약재를 투입해 고문원 속에 있는 해충을 완전히 박멸하게 됩니다. 현재 경상대는 3,249건의 고문원 지정 문화재와 5만여 점의 비지정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임금협상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어제 임시총회를 열어 기본급 1.1%에 해당하는 2만 4천 원 인상과 협상 타결 경력금 280만 원 지급, 경영평가 성과 보상금 등급별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투표해 62.15%의 찬성률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